하드디스크를 가득 채우면 무게가 늘어날까요? 우리가 배우고 책을 읽으며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정보를 얻게 될 때 우리의 몸무게도 늘어날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관으로 볼 때 정보라는 개념은 분명 무게가 없는 비물질 영역에 속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 물리학은 이러한 직관과 반대로 정보라는 게 실제로 우주를 이루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물리적 속성일 수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자 휠러는 It from bit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우주의 모든 물리적 존재, 이히, 사실상 정보, 비트로부터 비롯된다는 정보 우주의 포문을 연 지극히 상징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정보에 보이지 않는 무게에 관해 알아보죠. 1876년 제임스 맥스웰이 고안한 맥스웰의 악마라는 사고 실험이 있습니다. 외부와 완벽하게 단절된 상자 안에 작은 악마가 있어서 이렇게 문을 여닫으며 분자들을 속도에 따라 분류합니다. 악마가 이 과정을 반복하면 속도가 빠른 분자가 모여있는 한쪽은 뜨거워지고 속도가 느린 분자가 모여있는 다른 한쪽은 차가워지는 엔트로피의 감소, 즉 무질서한 시스템에 질서가 창출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연현상은 항상 더 무질서한 방향으로 흘러가며 질서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에서 에너지를 투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자 내의 악마는 단지 분자들을 골라내는 아주 단순한 행위만으로 온도가 같은 무질서 상태에서 온도가 다른 질서 있는 상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외부의 도움 없이 상자 내부의 엔트로피를 감소시킨 것인데 이는 마치 미지근한 물이 저절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로 분리되는 것처럼 고립계의 엔트로피는 감소하지 않는다는 연력학 제2법칙을 위배하는 듯 보였고 거의 100년 동안 물리학자들을 괴롭힌 수수께끼로 남아있었습니다. 이 논쟁의 실마리를 푼 것은 1961년 IBM의 물리학자 란다우어입니다. 란다우어는 1비트의 정보를 삭제하는 모든 행위에는 필연적으로 최소한의 에너지 소모가 수반되며 이 에너지는 열의 형태로 주변에 방출된다는 걸 발견합니다. 이에 따르면 악마 역시 상자 내에 무수히 많은 분자들의 정보를 기억하고 지워야만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게 되므로 결국 상자 내부는 엔트로피 증가를 피할 수 없는 것이죠. 란다워의 이론은 2012년 프랑스와 독일의 공동 연구팀의 실험으로도 입증됩니다. 연구팀은 레이저로 만든 보이지 않는 족쇄에 작은 실리카 구슬을 가두고 구슬의 위치를 강제로 리셋하며 1비트의 정보 삭제를 구현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열 에너지를 측정한 결과 놀랍게도 란다워의 예측치와 정확히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정보는 절대로 공짜가 아니며 정보를 처리하려면 반드시 물리적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이 실험을 통해 명백히 증명된 겁니다. 그런데 정보 삭제에 실제적이고 측정 가능한 에너지 비용이 든다는 사실은 우리를 또 다른 방정식으로 이끌어냅니다. 바로 아인슈타인의 E는 mc 제곱,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죠. 이 아름다운 방정식은 단순히 질량이 에너지로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환될 수 있음을 넘어 사실상 질량과 에너지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실체임을 의미합니다. 에너지를 얻는 모든 시스템은 반드시 질량을 얻고 에너지를 잃는 모든 시스템은 그에 상응되는 질량을 잃습니다. 이를테면 완충된 스마트폰 배터리는 방전됐을 때보다 저장된 전기 에너지의 양만큼 미세하게 더 무겁고 뜨거운 물은 차갑게 식었을 때보다 해당 열 에너지의 양만큼 아주 약간 더 무겁습니다. 특히 입자 가속기에서 양성자에 에너지를 주입하면 속도가 빨라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질량이 증가하는 것이 관측되는데 이는 주입된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환되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죠. 자, 란다우어의 원리에 의하면 정보를 삭제할 때 최소 에너지가 열로 방출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를 대입해보면 이 에너지를 잃을 때 그에 상응되는 질량도 잃게 됨을 유추할 수 있으며 정보의 삭제가 곧 질량의 손실을 의미한다는 논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영국의 물리학자 멜빈 봅스는 이 아이디어의 착안에 논리를 한 단계 더 확장했습니다. 바로 정보를 생성하거나 저장하는 건 반대로 질량이 추가되는 것이며 정보에는 질량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봅슨이 제안한 이 질량 에너지 정보 등가 원리에 의하면 정보는 매우 극미하지만 그 자체로 유한하고 정량화 가능한 질량값을 갖습니다. 상온 약 300켈빈에서 1비트의 정보는 약 3.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8제곱킬로그램의 질량을 가지며 이를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로 환산할 때 약 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1제곱줄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란다우어가 제시한 1비트를 삭제할 때 소모되는 최소 에너지 값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즉 정보 1비트당 질량 약 3.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8제곱킬로그램이라는 값이 나온 건 결코 우연이 아니며 정보를 더 이상 비물질 영역의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고유한 질량을 가진 물리적 실체 그 자체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드에 1GB를 저장할 때 질량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1GB는 1비트보다 약 80억 배 더 큰 단위입니다. 즉 1비트의 정보 질량을 80억 곱한 값인 약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8 제곱킬로그램 정도의 질량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중성자 하나의 질량보다 대략 6배나 작은 매우 작은 값입니다. 그럼 인간의 두뇌에 저장된 정보의 질량은 얼마나 될까요? 일반적으로 볼 때 인간의 두뇌 정보 저장량의 추정치는 보통 100TB에서 2.5PB까지 거론됩니다. 이를 대략 1PB로 가정해 계산해보면 우리 뇌 속의 모든 정보의 질량은 약 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2 제곱킬로그램 정도로 볼 수 있죠. 여기서 전 세계 인구가 현재 80억 명쯤이므로 이를 80억 곱해보면 지구 위의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두뇌 속 정보 질량의 합은 대충 2.0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 제곱킬로그램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재미있게도 현재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두뇌에 저장된 모든 정보의 질량은 고작 1조분의 2kg가량으로 잘 자란 박테리아 한 마리의 질량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정보만으로 1g가량의 유의미한 질량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의 정보량이 필요할까요? 대략적으로 보면 약 32억 요타바이트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정보량이 필요합니다. 요타바이트는 기가바이트로 환산하면 1000조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로는 1조 테라바이트라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단위입니다. 이 정도의 정보량이 32억 배가 있어야 겨우 1g이라는 거시적으로 유의미한 질량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현재 지구상의 모든 데이터 총량보다 수백억 배 많은 것으로 이 정도의 정보를 저장하려면 아마도 행성 하나 크기의 저장 장치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정보의 질량은 사실상 그냥 무시해도 될 만큼의 아주 작은 값이지만 이 계산의 의미는 값의 크기가 아니라 비물질적 개념이라 여겼던 정보가 사실은 물질적 개념인 질량과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값이 결코 0이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정보가 물리적 실체라는 아이디어는 우주론의 미스터리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1970년대 물리학자 베켄슈타인은 특정 영역의 정보의 양이 너무 커지면 결국 블랙홀로 붕괴해버리고 더 이상 정보를 담을 수 없으며 특정 공간에 저장될 수 있는 정보량의 한계는 3차원 부피가 아닌 경계면의 2차원 면적에 비례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베켄슈타인의 이 발견은 정보가 공간의 부피가 아닌 표면에 저장될 수 있다는 홀로그래피 원리의 핵심 아이디어로 이어지게 되죠. 홀로그래피 원리를 간단하게 비유해보자면 우리가 3D 게임을 할 때 게임 속에서 경험하는 3차원 세계는 사실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에 저장된 2차원의 데이터를 렌더링하는 것일 뿐이지만 우리는 게임을 하면서 3차원 공간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인식하는 것은 3차원 공간이지만 이 모든 것을 규정하는 근원은 어쩌면 2차원의 정보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홀로그래피 원리는 우주 전체가 거대한 홀로그램일 수 있다는 매우 급진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만약 이 원리가 사실이라면 정보는 현실의 부수적 속성이 아니라 정말로 현실을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실체라고 볼 수 있죠. 이에 더해 멜빈 봅슨 또한 정보가 고체, 액체, 기체, 플라즈마에 이은 제5의 물질 상태라고 규정하며 우주의 산재에 있는 무수히 많은 입자들이 담고 있는 정보의 물리적 질량이 바로 현대 우주론의 최대 난제 중 하나인 암흑물질의 정체일 수 있다는 대담한 가설까지 내놓았습니다. 물론 논리적으로 보면 설득력이 있지만 이러한 가설들은 아직 더 많은 연구와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정보라는 개념이 우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 점차 핵심적인 물리량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보가 질량을 갖는다는 관점은 또한 우리 자신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돌아보게 만듭니다. 인간은 단순히 생존하고 번식하는 생물학적 시스템을 넘어 삶의 모든 과정이 꾸준히 정보를 모으고 재구성하며 새로운 정보를 창조해 나가는 정보 응축 창조 시스템이기도 하죠. 우리의 기억, 경험, 지식, 그리고 의식 그 자체는 우리 뇌의 신경망에 저장된 정보의 총합입니다. 만약 모든 정보가 질량을 가진 물리적 실체라면 우리 존재의 본질, 즉 나라는 존재를 만드는 근본적인 정체성은 실질적인 무게를 지닌다는 뜻이 됩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의 삶을 색다르게 조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행하는 모든 활동, 공부하고 경험하고 창작하고 사랑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은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이 우주에 의미 있는 질량을 보태는 물리적 기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인간은 단지 몸에 얼마나 많은 원자들이 존재하는지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원자들은 오래전 별의 죽음에서 기원한 것들로 본래 우주에 존재하던 재료들이 잠시 한 곳으로 모여 나라는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점점 복스럽게 차오르는 우리의 뱃살 또한 원래 우주에 존재하던 유기물을 필요 이상으로 축적한 결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육신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 다시 흩어져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원자들의 렌탈 서비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면 정보는 다릅니다. 우리가 삶을 영위하며 쌓아가고 재구성하며 창조하는 정보는 과거의 우주 어디에도 없었고 미래의 어떤 우주에도 없을 단 하나뿐인 고유한 실체입니다. 물론 앞서 알아봤듯 우리가 평생에 걸쳐 쌓아올리는 모든 정보의 총 질량은 약 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2 제곱킬로그램이라는 아주 미미한 작은 값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생택지 페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차마 저울로도 잴 수 없는 이 미약한 질량이야말로 어쩌면 진짜 나라는 존재를 규정할 수 있는 유일한 정수이자 가장 핵심적인 물리적 실체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의 소박한 질량이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실질적으로 남길 수 있는 내 존재의 유일한 흔적일 수도 있겠네. 여러분은 지금 이 우주에 어떤 질량을 더하고 계신가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